혼자입니까? 아니면 함께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행복한 노후일 것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가만히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도 하루하루가 숨막히게 외롭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자식은 멀리 살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하루가 모자란다며 웃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하루를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은퇴 후 찾아오는 진짜 고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곳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봐도 알림 하나 없고 창밖을 내다봐도 세상은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갑니다. 견디다 못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전화가 끊깁니다. 그제야 소파에 깊이 몸을 묻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나?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살아남기 위해 내 모든 시간을 타인에게 바쳤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덜컥 그 역할들이 사라지고 나니 내 시간을 채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는 법만 배웠지 나 혼자 나를 즐겁게 하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식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의 방향타를 남의 손에 올려놓은 채 그가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일 수 없으니 이 얼마나 위태롭고 고단한 하루입니까?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차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반 다를 게 없고 대단한 재력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무언가에 몰입해 눈을 반짝입니다. 친구가 밥이나 먹자고 전화해도 요즘 혼자 노는 게 너무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다며 웃으며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분들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바깥에서 무엇을 가져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길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다시 말해서 타인이 채워주는 행복은 그가 떠나는 순간 함께 사라지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대를 넘겼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의 선장이 될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선언입니다. 배 한 척이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파도도 맞지 않고 폭풍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에 묶인 채로는 그 어디에도 닿을 수 없습니다. 배는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도를 가르고 수평선을 넘어서기 위해. 오늘부터 묻는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로. 왜 자식들은 바쁠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디로 항해할까로. 이 작은 질문의 전환이 실은 인생 전체의 방향타를 바꾸는 일입니다. 방향타는 거대한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각도의 틀어짐이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한 끝에 전혀 다른 대륙에 닿게 합니다. 자식 볼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온 세월. 그 분주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삶.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더 나은 하루를 꿈꾸는 마음.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용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시간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지고 있는 해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씁니다. 인생의 황혼기, 저무는 나이, 노년의 그늘.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서서히 어두워지는 일뿐이라는 뉘앙스가 배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조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저물어가는 시간인지 아니면 생에 가장 깊어지는 시간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평생 중 가장 자기다울 수 있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오의 태양은 강렬합니다.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그림자를 몰아냅니다. 뜨겁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들이켜는 것은 정오의 태양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금빛으로 타오르며 온 세상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그 저녁 무렵에 사람들은 멈춥니다. 말을 잃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 꼭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뜨겁게 타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뿜는 빛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오래 남습니다. 단 한 번의 강렬함보다 긴 여운이 마음에 더 깊이 박히듯 긴 세월이 내면에 쌓아 올린 빛은 젊음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이 지금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제 등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등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배를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가진 빛을 온전히 태웁니다. 그런데 바다 위의 모든 배는 그 등대를 향해 방향을 잡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짙은 안개가 내려도 등대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등대의 빛은 더 멀리 닿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버텨온 시간이, 온몸으로 터득한 지혜가, 그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이름도 모르는 이웃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등대로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등대는 빛을 내기 위해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다 타버린 등대는 아무리 높고 아름다워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으면 어둠 속에 서 있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지금껏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연료를 써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을 위해.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내부가 얼마나 비어가는지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비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면 안 된다는 의무감으로 계속 태웠습니다. 이제는 채울 시간입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헌신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헌신의 방향을 딱 조금만 안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바깥을 향하던 빛의 일부를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비춰도 됩니다. 그래야 등대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오래오래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우는 것이 나태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분이라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그 따뜻함을 돌려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재산도 명예도 자녀의 성공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 바로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끌어와도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으면 밖에서 아무것도 오지 않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 돈 걱정, 남 눈치에 등이 굽도록 살아온 세월.
그 무게를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오랫동안 눌려있던 내면의 어떤 것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방의 창문을 처음 열었을 때처럼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바빠서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괜찮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도 괜찮습니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삶.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깊은 향기를 남기는 등대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채우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그 등대 안에 숨겨진 궁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신발장 앞입니다. 오늘 하루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실 겁니다.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으니 굳이 신발을 꺼내 신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오늘도 집안에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유독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 없으셨습니까?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사는 게 재미없고 오래된 서운함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나이 탓으로, 자식 탓으로,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상당수는 몸이 멈춰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쇼펜하우어는 평생 괴팍하고 염세적인 철학자로 알려졌지만 그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몸 상태가 어떻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쌓인 어두운 생각들을 발바닥으로 땅에 흘려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우물은 퍼내지 않으면 물이 썩습니다. 아무리 깊고 좋은 우물이라도 고여만 있으면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몸속의 기운이 돌지 않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두워지고 오래된 상처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따라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신발을 신으십시오. 거창하게 등산을 하거나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골목 한 구획, 숨이 살짝 차오를 만큼만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집중해 보십시오. 땅이 발을 받쳐주는 그 단단한 감촉.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속에 쌓인 묵은 근심이 땅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간다고 느껴보십시오. 뺨을 스치는 바람, 코끝에 닿는 바깥 공기, 눈에 들어오는 계절의 빛깔. 그 감각 하나하나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방 안에 앉아서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인생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살 아래를 걷다 보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집니다. 그래, 별거 없다. 오늘 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발걸음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욱신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아픔을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불편한 만큼만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십시오. 지팡이를 짚어도 좋습니다.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오늘 문을 열고 나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준비물도 없습니다. 그저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굳어가던 몸을 깨우고 가라앉아 있던 마음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대가 빛을 내려면 연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걷기는 그 연료를 채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두 발이 땅을 딛는 그 순간마다 꺼져가던 등대에 불씨가 하나씩 살아납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딱 10분만 나가보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10분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걷기가 몸을 깨우는 일이라면 이제 그 깨어난 몸으로 아침을 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설렘이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못다한 걱정이 먼저 달려옵니다. 자식 걱정, 몸 걱정, 돈 걱정.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 무거운 머리를 이끌고 겨우 몸을 일으켜 앉지만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다시 눕고 싶은 마음만 커집니다. 그 아침의 무기력함, 모른 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무기력함을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이 때문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몸이 아무 자극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좁고 어두운 곳으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가장 크게 자랍니다. 움직임이 없는 몸 안에서 잡념은 뿌리를 내리고 불안은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잡념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맨손 체조입니다. 헬스장을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딱 5분, 팔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틀어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음악을 틀어도 좋고 조용히 해도 좋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던 몸의 관절 하나하나를 천천히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까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걱정들이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어깨를 돌리는 동안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면서 잠시 전까지 나를 올가매던 생각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몸의 이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이 순간 몸이 느끼는 감각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어제의 서운함도 내일의 걱정도 지금 이 팔이 움직이는 감각 앞에서는 잠시 힘을 잃습니다. 팔과 어깨를 쓰는 동작에 특히 집중해 보십시오. 평생 무언가를 들고 안고 밀고 당기며 살아온 팔입니다. 자식을 업던 팔이고 가족을 먹이기 위해 일하던 팔입니다. 그 팔을 오늘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여 보십시오. 천천히 앞으로 뻗었다가 가슴 앞으로 당기는 그 단순한 동작 안에 생각보다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동작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서 해도 좋고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각자 편한 자리에서 편한 자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작의 크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몸을 깨우겠다는 그 작은 결심입니다. 아침 5분의 맨손 체조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오늘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느냐, 내 몸의 감각으로 시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걱정은 내가 멈춰 있을 때 찾아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휴대폰보다 먼저 팔을 한번 들어 올려 보십시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오늘과는 조금 다른 아침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몸을 깨우는 일이 걷기와 체조라면 이제는 그 깨어난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안에 오래 손대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삐걱거리는 문짝, 떨어진 단추,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물건들. 언제부터인가 눈에 보여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고치면 되는데, 닦으면 되는데, 손을 뻗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이걸 고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도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치된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눈에 밟히는데 손이 가지 않는 그 느낌. 사실 그것은 단순히 귀찮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이 무뎌지는 것. 그것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더 수동적이 되어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지란 거창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힘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것을 내 손으로 바꾸는 작은 행위 속에서 살아난다고. 다시 말해서 삶의 주도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이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는 그 순간,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아내는 그 순간, 오래된 옷의 단추를 새로 다는 그 순간, 그 하나하나가 내 삶을 내가 가꾸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이것을 그냥 청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손끝으로 삶의 질서를 되찾는 일입니다. 흐트러진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망가진 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고 오래된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흐트러진 무언가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을 열어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어 정리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서랍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늘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손끝의 노동이 주는 힘입니다. 손은 참 정직합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 돌아가도 손이 무언가를 짚고 닫고 조이고 만드는 동안에는 그 복잡함이 잠시 멈춥니다. 손끝에 집중하는 순간 잡념은 물러서고 지금 이 행위만이 남습니다. 그 고요함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예술작품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된 화분에 새 흙을 갈아주는 것도 좋고 낡은 가방을 뜯어 새로 꿰매는 것도 좋습니다. 서툰 솜씨로 뭔가를 그려보는 것도 오래된 천 조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내 손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손으로 고친 것, 내 손으로 닦아낸 것. 그것들 앞에 서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 손이 아직 이렇게 쓸모있구나. 그 작은 자부심이 노년의 자존감을 조용히 떠받칩니다. 은퇴 후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을 생각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손을 움직이십시오. 오늘 당장 집안에서 오래 눈에 밟혔던 것 하나를 골라 손을 떼보십시오. 문이 삐걱거렸다면 기름 한 방울, 먼지가 쌓였다면 걸레 한 번, 떨어진 단추가 있다면 바늘 한 땀.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꿉니다. 내 손이 닿은 자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 손끝으로 작은 질서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질서가 내 하루를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손끝으로 집안의 질서를 되찾았다면 이제는 마음 안의 질서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지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편한 사람은 손에 꼽히고 나머지는 어쩌다 연락이 닿거나 끊기도 애매해서 이어가고 있는 관계들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반갑기는 한데 돌아오는 길에 왜인지 모르게 피곤합니다.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 돌아오면 허전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그 이상한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며칠이 지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며 웃어야 했던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불을 쬐는 것과 같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버린다고. 다시 말해서 관계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데이고 너무 멀어졌다가 얼어붙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내가 정할 때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어가고 있는 관계들 중에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듣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비교하고 은근히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오래 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들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망가집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힘이 남지 않습니다. 관계도 때로는 덜어내야 남은 것들이 더 빛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을 버려진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관계도 억지로 붙들고 불편한 모임에도 억지로 나갑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우니까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타인의 시선도 타인의 기대도 없이 오직 나 자신으로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머릿속은 언제나 누군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낯설고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딱 1시간,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보십시오. 휴대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그냥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손이 허전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 불편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십시오. 조금씩 느껴집니다. 소란스럽던 것들이 가라앉고 오랫동안 타인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내 안의 목소리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한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오래 잊고 있던 자기 자신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독립입니다. 누군가 찾아와 줘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온 청춘을 바친 세월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수십 년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할 차례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나답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품격 있는 선언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그 가벼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때. 해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이 그냥 존재하기만 했던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아마 오래전 일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쉬고 있으면 왠지 게으른 것 같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눈과 귀에 채워 넣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멈출 때에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소리에 끌려다니며 살게 된다고. 다시 말해서 진짜 휴식이란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던 모든 감각을 잠시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멍 때리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지나가는 구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마당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눈에 들어오는 대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밀려옵니다. 저녁은 뭘 먹지? 자식한테 연락이 없네. 무릎이 또 시리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쫓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달려듭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 생각들이 왔다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10분만 앉아 계십시오. 그 10분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까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뭔가 해결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는 것을. 그것이 내 안에 거대한 평온이 모습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잠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온몸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 조용히 자기 자신을 수선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긁히고 눌리고 소모된 것들이 잠자는 동안 천천히 회복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잠자는 동안 정리됩니다. 낮에 받은 상처가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덜 아픈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이 그것을 몰래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누운 채로 오늘 하루 중 작게나마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하늘이 파랬다. 바람이 시원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를 원망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하루는 다음날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열어줍니다. 명상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숨이 코로 들어와 가슴을 채우고 다시 나가는 그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따라잡기 힘들었던 마음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느려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지쳐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란한 세상이 잠시 멀어지고 오롯이 나 자신만이 남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 찾아 헤매던 답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10분,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소음을 걸러내고 내 안에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바깥의 소리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눈을 감고 끝까지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소홀히 대해왔던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땅과 대화하는 걷기, 아침에 잡념을 걷어내는 맨손 체조, 손끝으로 삶의 질서를 되찾는 청소와 수선, 관계를 덜어내고 나를 되찾는 내면의 독립,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내 안의 평온을 마주하는 시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거창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우기 시작할 때 삶은 조용하지만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을 깨워줄 체조가 있고, 손끝으로 고칠 것들이 있고,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하는 원망 대신 오늘은 나와 무슨 재미있는 것을 해볼까 하는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남에게 보이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 행복해진다고. 다시 말해서 통장의 숫자도, 자식의 성공도, 남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느냐. 그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가장 불친절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베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인색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게으른 것 같고, 혼자 즐기면 이기적인 것 같고, 나를 위해 돈을 쓰면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한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장 가혹한 말들을 가장 가까운 자신에게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몸이 아프면 친구에게 하듯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하고 토닥여 주십시오. 실수를 했으면 어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외로운 날에는 오늘 나 좀 쓸쓸하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 작은 다정함이 쌓여 내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창한 철학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나 자신이라는 가장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으니 외로울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떠나지도 않습니다. 바쁘다고 전화를 끊지도 않습니다. 60년 넘는 세월을 한시도 곁을 떠난 적 없이 언제나 함께 있어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바빠서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괜찮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세월이 깊이 새겨진 것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품고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사람. 넘어질 이유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시 일어선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풍요롭다고. 그 풍요로움이 지금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바라보느라 안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오늘의 나 참 괜찮다. 그 짧은 한마디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매일 듣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식 볼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온 세월. 그 분주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삶.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더 나은 하루를 꿈꾸는 마음.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쓰십시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배우자도, 어느 회사의 직원도 아닌 그냥 나. 이름 석자 그대로의 나.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하루 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